내가 대만에서 보드를 100개를 사왔어. 그럼 대만에서 당연히 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분량은 나는 거니까. 왜 안 주냐? 안 줍니다. 안 줘요. 왜 안 주는 그러니까 거죠? 버퍼, AS용 버퍼, 그렇죠. 여유 물량 줘야 되는 여유 거 분량 안 줘요. 없어요. 그런 거. 오. 그런 거 없어요. 안녕하세요. 케빈 최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여러 소스를 많이 제공해 주시고 계세요. 네. 인상적으로 보셨다 그러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각 메인보드 제조사와 수입사의 AS가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예를 들어 MSI 보드는 보드 수리 시 너무 깐깐하게 해서 잘 안 해주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 정책적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라는 댓글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게 뭐가 어떤 게 인상적이었죠? 언젠가는 한번 언급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가 초창기에 네. AS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 20년도 훨씬 더 된 얘기라 네. 기자들을 소비자로 가장시키고 마이크를 숨겨서 실제로 AS를 보냈어요. 언더커버였네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보드를 부팅이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불량 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유통사마다 기자들을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녹취록을 다 깠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 웹사이트가 인지도를 좀 알리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됐던 편인데 그 기사 지금도 있습니다. 예, 찾아보실 수 있고요. 저는 또 그 회사들과 딱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스럽습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네. 제가 그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인데 다른 미디어는 그렇지 않지만 저는 실제로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알아요. 대부분. 그래서 센터 장님들도 다 알고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저도 다 아는 사람들이라 그분들도 좋고 근무하는 사람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모두가 좋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시스템으로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 운영 시스템은 회사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짜는지.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근무자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건 네. 어디나 똑같은 어디나 것 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네네. 근데 하필 이 댓글이 네. 또 시스템에 대한 부분과 관련이 그렇죠. 있어요. 수입사들의 AS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개선을 해야 근무하시는 분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은 모두가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회사에도 좋은 그래. 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근무하시는 분 회사를 대표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와 똑같은 근로자고요. 어떻게 보면은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또 감정노동 대상자고요. 그렇죠. 소비자가 전화해서 쌍욕하면은 그거를 감내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PC가 좋아서 그것이 일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러분들과 똑같고 저와 똑같은 PC 덕후들이에요. 대부분이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어요. 많은 분들은 PC가 좋아서 PC를 만지고 PC 부품을 사용하고 PC를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이 즐거워서 그것이 일이 된 케이스로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센터에 관련된 어떤 품질이나 그것을 비판할 때 비판의 대상이 근로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센터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지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왜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가,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할 것이지 그분들 개개인은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먼저 꼭 앞에서
정의를 하고 좀 넘어가고 싶어요. 아, 네. 네. 그 AS 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S 센터는 돈을 쓰는 부서예요. 회사 입장에서요? 회사 입장에서. 어. 그러니까 회사에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네네네. 뭐 영업부, 뭐 마케팅부, 뭐 관리부, 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만 모든 부서는 다 돈을 벌어오기 위하거나 네. 그 파는 물건을 잘 팔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연구하고 뭐 이런. 직접 가서 팔거나 그쵸. 하는 영업도 일이 하시고. 모든 회사의 기본 부서의 공통적 특징이에요. 네. 예외가 센터예요. 아. 센터는 돈을 쓰는 부서예요. 회사 입장에선 계륵이에요. 아, 안 하고 싶구나. 아니 안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쵸. 돈 쓰는 걸 누가 하고 싶어해요. 그쵸. 내 돈 나가는 건데. 그죠? 내 돈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제대로 안 하면 그게 리턴이 되죠 또. 그게 난리가 나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센터예요. 센터는 힘이 없어요. 이거 힘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물건을 팔아오기를 해, 돈을 벌어오기를 해, 돈 족족 쓰기만 하고, 그쵸. 욕은 욕대로 먹고, 열심히 하면 티가 안 나고, 열심히 안 하면 티가 확 나는, 그런 부서. 거기다가 돈까지 쓰는. 모든 회사가 돈을 쓰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센터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센터에 비용을 덜 들이는 데는 관심이 많아요. 그쵸. 어떻게 하면 돈을 덜 쓸 수 있을까? 그쵸. 여기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근데 돈을 덜 들이려면 결국적으로 돈을 써야 돼요. 투자를 해서 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고정비가 준다는 얘기죠. 아, 꾸준히 나가는 돈이.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장사를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니까. 근데 비용을 줄이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투자하는 데는 인색해요. 아, 그쵸.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결국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안 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니? 너무 이상론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고민을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비자 만족도 안 되고 근무자는 근무자대로 힘들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고 그러니까 2중고, 3중고, 4중고가 되는 게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삐걱 하면서 네. 가는 거죠, 계속.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혁신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에요. 예. 그러면은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센터는 이제 돈을 많이 쓰는 부서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운영비가 들어가겠죠. 그쵸? 사람을 써야 되니까 인건비가 들어갈 네네, 거고요. 네. 그리고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 임대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실제로 그 비용은 작아요. 작아요? 그게? 네, 그 많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감가상각비예요. 100만 원짜리 막시무스 보드가 하나 있어요. 네. 팔았어요. 네. AS가 들어왔어요. 네. 분량이 맞아요. 그럼 교환을 해주겠죠. 그쵸, 새 거랑 뭐. 그럼 새 거가 나갔어요. 네. 그럼 이 분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제조사에 보내요. 네. 그러면 교환해 주잖아요. 그쵸. 새 걸로 교환 안 해줘요. 새 걸로 내주나? 네. 그러니까 이제 박스에 새 걸로 부속물 다 있는 식으로 교환 안 해줍니다. 그냥 제품만 이제 딴 걸로 바꿔준. 보드만 바꿔줘요. 그리고 보드를 보내주니까 보드 바꿔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소비자한테 보드 바꿔줬죠. 네. 부속물 안 받았잖아요. 네. 박스도 없잖아요. 네. 그 보드를 보내서 보드를 교환받았잖아요. 네. 부속물 없는 보드만 딸랑 있는 거예요. 이거를 3년이 지났어요. 네. 끝났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썩고 있네요, 그냥. 그냥 버리겠죠? 네. 그러면 그 보드가 10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네. 그 100만 원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감가상각비. 아. 그게 커요. 그러니까 내가 보드를 100개를 사왔어요. 네. 100개를 사와서 99개 팔고 하나는 내가 AS용으로 갖고 있잖아요. 네. 그거 감가상각이 되죠. 얘는 안 판 거니까. 그렇죠. 그 감가상각비. 그게 어마어마해요. 이게 하나면 상관이 없는데 많아지면요. 큰일 나죠. 보드 100만 원짜리가 100개 와봐요. 큰일 나죠. 그러면은 그 비용 그대로 다 감가상각비예요.
그것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키포인트예요. 센터 운영의 핵심은 뭐냐면 네. 고정비도 아니고 네. 인건비도 아니고 교환을 해주고 남은 제품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제품의 감가상각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줄여야 된다. 이게. 그걸 줄이는 게 AS 센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중고로 팔았다고 칩시다. 네. 그냥 어차피 중고잖아요. 네, 이게 네, 중고된 네, 거잖아요. 네. 그럼 중고값이라고 치자고요. 중고로 팔아요. 네. 그러면 100만 원짜리니까 중고가 50만 원 한다고 칩시다. 네. 50만 원까지잖아요. 네. 하나 뜯으면 50만 원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소비자한테 새 거를 하나 교환할 때마다 50만 원까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10개를 까주면 500만 원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고라고 감안을 했을 때. 네. 근데 100만 원짜리 보드에 부속물도 없고 박스도 없고 보드만 딸랑 있으면 50만 원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네. 더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을 제대로 하면 손해를 덜 보고 제대로 못하면 와장창하고 손해를 보는 게 센터예요. 그리고 이 센터의 마이너스가 그대로 회사의 이익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센터가 욕을 먹는 거예요. 돈 쓰는 무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안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사장님의 회사는 야, 새 거 뜯지 마. 해주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압박을 하는 거지. 그리고 소비자는 자꾸 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그 담당자는 어떻게 돼요? 쪄 있는 이게 샌드위치가 되는 그쵸. 거죠. 이 스트레스를 양쪽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그 근무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황이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대만에서 보드를 100개를 사왔어. 그럼 대만에서 당연히 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분량은 나는 거니까. 왜 안 주냐? 안 줍니다. 안 줘요. 왜 안 주는 그러니까 거죠? 버퍼, AS용 버퍼, 그렇죠. 여유 물량 줘야 되는 여유 거 물량 안 줘요. 없어요. 그런 거. 오. 그런 거 없어요. 그게 2000년대 초반에는 있었어요. 00년대 초반에는. 네네. 제가 처음 이 웹사이트를 운영할 때는요, 실제로 몇 개를 오더하면은 버퍼 물량을 어느 정도 줬어요. 지금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 비용은 수입사가 마진에서 녹여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회사에서 보시는 분들은 장부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장부에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럼 누구를 까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아니죠. 그분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분들이 욕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녹아지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 근데- 근데 준 거잖아요. 이거 합체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다르게 장부에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얼마 벌었다고 돼 있고 얘는 까졌다고 돼 있고 그럼 회사 입장에서 뭘 줄이고 싶겠어? 까먹는 걸. 까먹는 걸 줄여야죠. 얘는 올리고 그래야 이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센터가 그 압박을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건 장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말고 볼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거 말고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품이 문제 없이 AS가 안 들어올게 불량률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품의 불량률이 없으면은 이런 스트레스도 없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 불량률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불량률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1%를 얘기를 해요. 1%야? 예. 그러니까 여기서 1%는 실제로 1%가 불량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1%가 리턴돼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개를 팔면 한 개는 반드시 센터로 온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10,000개를 팔면 센터로 100개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AS를 해달라고 들어와요. 네. 네. 그럼 그럼 그 중에서 네. 실제 불량률, 그 불량률은요, 이론적으로는 0.1% 정도. 10,000개 만들면 10개 불량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대량 납품건 있잖아요. 네네. 뭐 10,000개든 5,000개든 10,000개든 한꺼번에 조립해서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실제로 0.1% 불량이 나요. 근데 이거를 10,000명한테 팔잖아요. 네. 그러면 불량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뭘 잘못을 했는데 네. 소비자 가치라고 증명할 수 없는 케이스가 있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뭐 소비자가 부러뜨렸어. 그거는 보이잖아요. 보이죠? 근데 소비자가 뭘 잘못을 하긴 했는데 그분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외관적으로 티가 안 나면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용산에선 이걸 소비자 불량이라고 이제 라는 말로 쓰는데 바이오스를 잘못 건드렸어. 네. 그래서 부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화만 하면 되는 거야. 음. 근데 그거를 센터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근데 보니까 부팅이 안 돼. 그래서 바이오스 초기화하니까 돼. 다시 보내주는 거죠. 왔다 갔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불량. 이런 형태의 불량을 포함해서 센터에 들어오는 건 1%가 들어오고 0.5%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에 반은 불량이 나요. 반은 정상이라서 다시 소비자한테 보내주고요. 세팅 다시 해주는 거의 거. 반이라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센터 입장에서는 물건이 하루에 100개가 들어오잖아요. 센터에 소비자가 택배 보내고 뭐 보내고 해갖고 그럼 그 중에 절반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이제 일반적인 기계적인 원인으로 프로페셔널한 사용자가 공장에서 대량 조립하거나 했을 때 발생하는 기계적 불량은 보통 0.1%. 그리고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조립을 하고 뭐하고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포함한 일반적인 불량률은 0.5%. 네. 센터로 들어오는 비율은 1%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그럼 결국엔 그 0.5% 정도는 재고로 남아서 감가상각으로 다 빠지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감가상각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개가 들어왔는데 50개는 정상이고 50개는 불량이잖아요. 네. 50개 불량은 대만으로 보냈죠. 네. 그 50개 그대로 그냥 창고에서 썩는 거. 창고에서 썩는 거죠. 중고가로.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순간에 정상가, 이제 신품가가 중고가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네. 곱하기 50개. 아. 그 비용이 그 순간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제가 읽어드렸던 질문이랑 똑같아요. 이게 막 다 다르잖아요. 이런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특성이 있다는 거를 먼저 참고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게 부품이라는 거예요. 완제품이 아니고. 하나는 이 AS가 대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내가 바꿔주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이러면 비용이 이렇게 적게 들어요. 결국적으로 AS는 누가 해요? 저기 대만 가서 대만 가서 할 거 아니에요. 네. 대만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대만에서 이거 납땜 다시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입원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소비자와 여기를 연결시켜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그렇죠. 대행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AS 센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여기서 안 해주면 끝인데. 우리 안 받아 그런 거 안 받아 해버리면 네. 그냥 다 손해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손해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만 제조사가 규칙이 바뀌어버리면 네. 여기는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또 믿고 가야죠. 뭐. 그렇죠. 네. 만약에 대만 제조사가 이런 거 안 해줄 거야 AS라고 규칙이 바뀌었는데 마음대로 해줘버리면 어떻게 문제가 발생해요? 그 제품 그대로 떠안는 거죠. 그건 버려야 돼요. 그렇죠. 버리는 거죠. 손해보는 거예요. 네. 중간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난감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난감한 상황을 겪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규칙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죠? 더 보수적이 돼요. 그러니까 더 보수적으로 보게 된다고요. 눈치를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대행 체제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회사 분위기상 그 책임을 개개인에게 떠넘기면 더 보수적이 돼요. 최근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대만센터에서 거부하는 AS를 모르고 소비자가 해줬어. 소비자에게. 원칙적으로 모르고 한 거니까 그 비용을 누가 떠안아야 돼요? 그 수입사가 그거를 이제 비용 처리를 하면 되죠. 네. 근데 어떤 수입사는 야, 네 책임이잖아. 네가 AS 했잖아. 분명히 그거 하지 말라고 지침 내려간 거 못 봤니? 봤잖아. 근데 왜 해줬어? 너 월급에서 깔 거야. 그러면은 다음에는 더 하나 주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에 어떻게 하게 돼요? 그런 거보다 더 깐깐하게 하겠죠. 더 깐깐하게 하겠죠. 네. 그리고 소비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게 되겠어요? 진짜 더 깐깐하게. 더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얘기하겠죠. 더 기계적으로. 그렇죠. 친절? 친절은 개뿔. 그렇죠. 너한테 하나 잘못해주면 나는 월급이 까져.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굉장히 자기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누가 잘못한 거죠? 회사가 잘못한 거지. 그쵸. 걔한테 그걸 떠넘긴 그 사람한테 물리면 안 되지. 그쵸. 그거는 품어줘야지. 다음엔 그러지 마. 라고 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그러면 나쁜 놈이지만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해고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죠.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면 그 비용은 회사가 비용 처리를 해줘야죠. 그리고 그렇죠. 오히려 그 사람한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소비자에겐 친절하고 저거하게 문제 되지 않게 AS를 해줘.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줘라고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은 다음에도 친절한 AS를 소비자한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직원에게 책임을 씌우는 회사도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네네네. 네. 여기서 그 담당자는 친절해요. 담당자가 불친절해요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회사가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요만큼의 이익 그거 손해 안 보겠다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담당자에게 그런 식으로 쫙대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일은 더 안 되고 AS 품질은 더 안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돈이 안 벌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번다고 하시면 장사를 접으셔야지. 그쵸, 그쵸. 접으시는 게 맞지. 장사를 왜 해? 그쵸. 하지 마. 그냥 접어. 그렇게 할 거면.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행 체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수적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아까 원칙적으로 맨 처음에 얘기한 부품이라는 특성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 부품은 정상과 불량을 뭘로 판별해요? 청상 작동 하나 안 하나 아닐까요? 정상 작동하면 정상이잖아요. 네. 소비자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건 또 다른 문제 같은데. 막시무스 100만 원짜리 보드 정상 작동만 하면 정상으로 교환해주면 돼요? 아닌 것 같아요. 스크래치 쫙쫙 나 있고 막 긁혀 있고 막 이렇게 사용한 흔적 막 예를 들어서 PC방에서 써가지고 담배째 막 이렇게 담배 냄새 나고 그러니까 이거 판단하기가 애매모하다고. 애매하네요. 이게 판단이 애매모호해. 이게 부품이라는 특성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보겠어요. 정상 동작만 하면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는요. 근데 보통 이제 소비자가 말씀하시는 품질은 대부분 외관이에요. 그렇죠. 외관이죠. 네.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깨끗한 거. 네. 대부분 회사는요. 정상 작동만 하면 정상으로 분류합니다. 현재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댓글 쓰신 분이 이야기하신 MSI는 왜 깐깐하냐. 네. 여기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MSI에서 깐깐하게 보는 지침을 CSI가 위반했어. 네. 그러면 근데 내가 실수를 했어. 우리 직원이 실수를 했어. 그럼 그 비용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냥 CS가 CSI 책임이죠. 네. 저거 해가지고 일해주고 돈 까지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죠. 그러면은 더 어떻게 원칙을 어떻게 하겠어요? 깐깐하게 해. 더 깐깐하게 보겠죠. 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 CS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내 거 아니잖아. JC형 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유두리를 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데 너무 딱해 소비자가. 그게 유두리를 발휘할 수 있어요.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근데 MSI는 CSI 이노베이션은 계약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계약된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두리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뭘 더 해주거나 덜 해주거나는 못. 할 수가 없죠. 애플이 AS가 그래서 욕을 먹잖아요. 지금은 이제 애플 스토어가 있지만 옛날에 TG에서나 그런 데서 대행할 때 네. 문제가 있었죠. 그쵸. 애플 AS 가지고 문제가 많았죠. 많았죠. 계약 대행이라서 그래. 그냥 명시된 대로만 해주는. 명시된 대로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도리를 발휘할 수가 없어. 근데 내 거면 얼마든지 내가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 하필이면 우리 아이만한 애가 AS 받으려고 쫄랑쫄랑 왔어. 너무 안 돼 보여서 오늘은 해줄게.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대행이면 불가능해요. 자기가 만든 물건을 자기가 직접 AS 해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국내 수입원이 대행 체제잖아. 네. 거기다가 MSI는 CSI에 또 대행을 주잖아. 네. 2번 대행이야. 그러니까 대행을 한 번 가면 갈수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수적으로 간다고. 한 달이 거칠수록 한 달이 걸칠수록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의 분위기상 더 깐깐하게 보는 회사도 있고 사장님이 좀 트이면 소비자 AS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규정대로 네가 유도리 있게 알아서 해줘 라고 하면 에이스 좋다는 평이 나오는 거고, 너 잘못하는 것마다 너한테 월급 깔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욕을 바가지로 나오는 거고. 네, 그런 차이도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이 원칙대로 갈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원칙은 있되 약간의 유도리가 필요해요. 그렇죠. 사람 사는 일에는 그런 게 항상 필요해요. 제가 실수한 게 맞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서로가 유도리를 발휘하면서 최대한 서로가 손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최대한 손해를 안 보게 복잡하게 정리를 해서 그냥 잘 마무리하고 끝내는 게 좋은 거죠. 그거는 절대로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예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회사는 정말 회사는 그런 걸 잘해야 돼요.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는 거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특히 그 질문하신 분이 준 MSI 문제는 그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예. 저도 물론 이건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CSI 쪽 담당하시는 분이나 센터장님하고 잘 알아요.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워낙 그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네. 교환을 해주잖아요. 만약에 AS를 하러 가면은 이 제품들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처음에 이번에 이제 890 메인보드하고 네. X870 메인보드 출시했잖아요. 네네네. 이제 AMD와 인텔. 네네네. 이제 막 출시한 지 1주, 2주 됐죠. 그렇죠. 네. 이제 물건 들어왔잖아요. 네네. 이제 팔리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럼 누군가는 일단은 첫날부터 불량 입고를 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는 새 거 줘요. 없잖아요. 버퍼가. 아, 그렇죠. 버퍼 이제 버퍼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물건 들어올 때요.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불량률에 네. 해당하는 센터 버퍼를 빼놔요. 아, 그러면 100개 중에 뭐 한 20개는 버퍼로 빼놓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20개 정도는 네. 빼놓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10개 정도는. 물건이 팔 물건이 너무 모자라면은 센터에 조금밖에 안 주고요. 팔 물건이 넉넉하게 들어오면 좀 많이 줘요. 근데 1% 정도는 일단은 센터로 내려보내요. 최소한. 최소한. 네. 그래서 센터가 갖고 있게 하고 나머지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ES를 입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입고한 사람한테는 새 거 줘야지 어떻게. 그렇죠. 바꿔줄 게 없으니까. 바꿔줄 게 없잖아. 새 거 줘야지. 그래서 새 걸 뜯어서 줘요. 네. 근데 두 번째 사람 오면 또 새 걸 뜯어서 주죠. 네. 그럼 언젠가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버퍼 다 쓰죠. 버퍼를 다 쓰죠. 네. 그거 없잖아요, 이제 새 거가. 네. 그러면은 영업부 가가지고 또 새 거 달라 그래요? 그건 좀 이상한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교환을 해주면 50%는 불량이고 50%는 정상이라고. 네. 그럼 50%는 불량이니까 불량으로 대만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네. 보낸 거 오잖아요. 네. 50% 정상 중에 정상이라고 소비자한테 보내는 것도 있고, 네. 어떤 소비자는 불량 맞는데 자꾸 똑같은 거 준다고 박박 우겨가지고 싸우고 온갖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엔 새 걸로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죠? 네.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러면 에이씨 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줄 거 아니에요, 새 네. 걸로. 네. 그러면 그 남잖아요. 정상인 거. 정상인 거. 세팅 다시 하면 돼요. 세팅 다시 하면 되는 거. 네. 그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제품을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이제 센터에서는 버퍼라 그래요. 네. 우리는 그거를 리퍼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센터에서 리퍼 교환 받았어요 하는 네. 그 리퍼. 그게 그거예요. 대만에서 AS 받아서 교환돼서 왔거나 이건 거의 새 거예요. 그 지들도요 그거 AS 안 해요. 안 하냐? 안 해요. 그거 고치는 비용보다 만들어서 주는 게 더 싸요. 그냥 찍어서 주는 게. 네. 그냥 지들도 돼서 그게 더 그냥 싸요. 벌크로 돼가지고 주는. 왜냐하면 그거를 건드리는 순간 인건비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유지를 못 하는 거야. 대만이 그렇게 싼데도 그거 유지 못 해요. 그 한국에서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안 돼요. 한국 임금이 기본적으로 대만 2배거든요. 그렇죠. 1.5배, 2배? 절대 안 되겠네. 대만에서 안 되는데 한국에서 되겠냐고. 그래서 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걔네들도 교환을 요청하면 새 걸로 와요. 그럼 요 새 거 갖고 있다가 그걸 주죠. 그리고 소비자가 나는 새 거 받을 거야 라고 박박 우기면 어쨌든 이거 갖고 있게 되잖아요. 네네. 새 거에 거의 준하잖아요. 네. 요걸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시 내려보내는 거죠. 소비자한테 교환을 해주죠. 그 다음부터는 새 거 안 받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이게 돌아가는 거죠. 아, 이걸 이제 계속. 이게 이제 계속 돌죠.
AS 받았는데 약간의 흔적이 있다는 건 결국 그런 사용했던 거니까. 사용했던 거니까 네. 리퍼니까. 예. 새 거에 준하는 정상 제품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교환을 계속 해준다고. 그렇죠. 예, 예. 근데 교환이 계속 일어나면은 이 보관된 재고의 품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정한 퀄리티가 수준 이상. 떨어지죠. 퀄리티 떨어지잖아요. 어느 일정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나면 이걸 출고해주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클레임이 들어올 테니까. 막 스크래치나 있고 막 이런 거를 출고해주면 욕먹을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출고를 안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필터링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AS 센터들이 그게 필터링이 안 돼.